네, 오후 1시 2분 35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들을 만한 뉴스들을 잘 골라오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저도 한 달쯤 전에 코로나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가급적 한 사람만, 특히 출연자만 마스크를 좀 벗고 있습니다. 출연자분들만. 근데 마스크를 저도 벗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뜻을 내비쳤죠? 네, 정부가 다음 달 말 내년 1월 말에는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네. 당초 3월로 점쳐졌던 예상 시기가 더 빨라진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5일쯤 공개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23일쯤엔 지표를 검토해서 해제 시점을 논의하겠다 설명했습니다. 자, 사실은 대전시장의 발언이 뉴스가 많이 먼저 됐고요. 이 마스크 해제 관련된 얘기가 지방에서 좀 얘기가 먼저 시작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충청남도까지 이제 가세를 했었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중앙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해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권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 하태경 의원 등은 SNS를 통해서 이들 지자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실내 마스크는 비단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독감이라든지 또 여러 감기 바이러스도 막고 있다라는 효과가 좀 얘기되는 상황인데 해제하겠다라고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실효성이 없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인데요. 게다가 네. 주민 불편이 크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건데요. 네. 하지만 이미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모두 벗고 있죠. 식당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만 쓰고 있죠. 맞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사실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서 네. 마스크 착용에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하고요. 네. 또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또 악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네. 연구 결과도 근거로 든 건데, 또 이외에도 세계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 언어 발달은 정말 중요한 문제겠네요. 입 모양을 잘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부도 행안부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자 코로나19 중대본 제2차장이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서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드렸던 이제 대전과 충남 이 일부 네. 지자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중대본 협의를 거쳐서 시행돼 왔듯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도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을 했습니다. 자, 감염병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원장은 해제 얘기를 했죠? 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도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년 1월 말쯤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 의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실익을 잘 따져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지돼도 저는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마기꾼이시군요. 네. 네, 부끄럽네요.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도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 얘기는 오랜만에 전해주시네요. 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가해진 총 9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탄착 지점이 북방한계선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아니라서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요. 네. 군은 이에 대해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고요. 합참은 동해 해상 완충구역 내 연이은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민감한 지역으로 자체 훈련이든 뭐든 간에 자꾸 이렇게 포사격을 하는 것 보니까 지금 계속 이어진 과정에서 어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이틀 동안 포병 사격을 한 게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한미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면서 130여 발, 그러니까 그제죠. 네. 130여 발의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자, 북한 총참모부, 북한 군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어제 5일에 이어서 6일 9시 15분에도 적들, 여기서 말하는 적들은 이제 한미겠죠? 네.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라고 하면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단행할 때 대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군사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측 훈련은 뭔가요? 이거는 남북 합의 위반이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의 문제가 없었나요? 네, 남북 합의에 어긋나지 않은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라고 합니다. 한미는 실제로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 로켓 또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네. 북한이 이제 전날 포격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군은 훈련에서 이런 것들을 발사할 거다 미리 공지한 바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생트집이라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속도를 굉장히 낮추고 또 그 안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처벌이라든지 보상이 아주 무겁습니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이 속도를 좀 올린다. 지금 30km 아닌가요? 네, 실제로 강원도 홍천 외곽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근 제한 속도를 30에서 40km로 올리면서 표지판 교체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하루 평균 50건이고요. 지난 8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이 12,00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속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또 아예 속도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기존 유지 이거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불편보다 안전이 더 소중하니까요. 자, 자치경찰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들이 있는데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춘천 봉이초등학교 또 강릉 남강초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중에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또 주말과 공휴일엔 하루 종일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처럼 시속 50km가 적용이 됩니다. 네. 다만 이 지역에서도 평일 낮 시간대,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는, 많이 다니는 시간대는 기존처럼 제한 속도 30km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탄력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불편과 안전 중에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쿨존 제한 속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죠. 맞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 또 사고 예방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도 지자체별로 또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정부가 2026년까지 사실은 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로로 줄인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게 신기해요. 맞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대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작년 2명보다 오히려 올해가 3명으로 사망자가 늘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2일에 강남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바 있고요. 지난 7월에는 평택시에서 초등학교 인근에서 B양이 굴착기에 치여서 숨진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민식이법에서 보면 건설 기계는 또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서 예. 이 굴착기가 민식이법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난 10월에도 경남 창녕군에서 9살 어린이 D군이 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운전자 분들도 또 생계를 위해서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많이 듣고 계신데요. 한 번 더 살펴서 안타깝고 소중한 목숨 다치지 않도록 좀 배려해야 하는 문화. 그 문화가 사실은 법보다 먼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16강에서 아깝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떨어진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귀국했죠? 네, 오늘 귀국합니다.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 10명이 도하에서 직항편으로 오고요. 코치 5명과 선수 14명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귀국 직후에는 인천공항에서 약식으로 귀국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벤투 감독은 뭐 이미 9월 달에 얘기했다. 대표팀 이제 더 이상 안 맡고 떠난다라고 했는데 미리 작별 인사 나눈 선수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10명과 14명 그러니까 24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번 월드컵에 간 인원이 26명에 오현규 선수까지 해서 이제 27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의 선수는 곧바로 소속팀으로 돌아가느라 네. 이제 현지에서 미리 작별 인사 나눈 겁니다. 네. 카타르에서 뛰는 큰 정우영 선수, 네. 그리고 독일에서 뛰는 작은 정우영 선수, 그리고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작별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대표팀 시절에 등번호가 17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등번호를 새긴 우리 대표팀 유니폼을 미리 준비해서 새 선수의 사인을 미리 받았다고 그랬군요. 하고요. 김승규 선수는 인사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큰 정우영, 작은 정우영. 네. 네. 제가 이름이 이우영이었으면 작은 이우영이었어요. 예, 키가 큰 정우영 선수와 상대적으로 정우영 선수에 비해서 키가 작은 정우영 선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재개혁 불발도 그렇고 지금 벤투 감독 떠나는 걸 두고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재계약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벤투 감독이 4년 뒤 다음 월드컵이죠.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기를 희망을 했는데 협회는 일단 2023년 내년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만 재계약을 한 뒤에 성적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1+3 방안을 제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뭐 대통령 축전도 보냈었는데요. 승리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함께 오찬한다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전까지는 이게 오찬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조금 전에 애초에 오찬으로 계획했다가 선수나 코치진 일정 등을 상의해서 만찬으로 저녁 결정했다고 식사로 합니다. 바뀌었군요. 네, 만찬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12년 만에 극적으로 16강에 오른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축구협회장인 정몽규 회장과 또 이용수 부회장도 동석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도 계속 월드컵 토너먼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대1로 격파한 포르투갈이 우리가 예전에 졌었던 스위스에게 네. 무려 6대1로 이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1군 포르투갈은 정말 무시무시했는데요. 16강전에서 스위스에 6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의 형 한반도 호날두는 선발로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해서 곤살로 하무스라는 선수가 나와서 이번 대회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이끌었고 일본에게 지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던 무적 함대 스페인은 이제 무적이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 네.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0대0으로 마쳤는데 승부차기에서 마치 일본처럼 3명의 키커가 실축하면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모로코가 축구 월드컵 8강에 오른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얻었던 기쁨 우리도 얻었으면 하는 네. 아쉬움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요. 호날두 선수 별명이 한반도가 됐군요. 네. 한국팀에 도움이 되는. 자, 실력보다 인성이 때때로는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성이 좋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